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자병법 투자 기초편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중국 역사, 하여튼 한국 역사, 하여튼 역사를 되게 많이 좋아하죠.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맨날 제가 역사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다고 엄청 덕후치고는 아니고 하여튼 역사책을 좀 즐겨 봅니다. 그 투자를 할 때 저는 좀 응용을 할 때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나를 조금 참고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근데 근데 이게 가장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손자병법에 하늘, 땅, 사람이라는 게 나옵니다. 천시, 지리, 인화인데, 이게 맞더라고요, 진짜. 천시라 그래가지고 하늘, 때, 시장 상황이거든요. 하늘의 뜻이라 그러는데, 이게 시장이라고 저는 표현해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트렌드가 바뀌죠, 계속해서. 지금 불과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제가 틀릴 수 있는데 2010년경 그때 최고 잘 나가던 데가 차화정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IT긴 IT였는데 정보 처리 분야도 많이 떴는데 한국 주식시장에도 중화학공업 중에서도 자동차가 많이 상승을 했었고 화학 분야도 많이 상승을 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현대중공업을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엄청나게 되게 좋았죠. 되게. 그런데 그 주식들이 그 당시에는 시장 트렌드는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2020년 되면서부터는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시장 상황은 항상 바뀝니다. 천시. 그러니까 하늘의 시간이죠. 이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트렌드는 계속. 그 다음에 지리죠. 지리, 기업 기술 준비라 그래가지고 지형이라 그러죠. 지형을 미리 철저하게 탐구하고 매복이라든지 그리고 장마철에는 피한다든지 뭐 이런 지형을 그리고 습지다라든지 강이 있는지 하여튼 그런 걸 확실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이 이제 기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업이 꾸준하게 준비를 해서 나중에 미래를 성장을 하는 거죠. 멀리 갈 필요 없이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 2015년 때 16년인가요? 제가 헷갈리는데 CEO가 바뀌었죠. CEO가 바뀌면서 클라우드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꽃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기술 준비라든가 지리를 알고 새로운 혁신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윈도우에 대한 비중이 줄어든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그게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거. 그리고 윈도우 10 이후에 더 이상 MS에서는 윈도우 11, 12 이런 거 안 만들고 꾸준하게 업데이트만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 거, 이런 것들도 정말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질이. 그리고 인화, 장기 투자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 장수, 그거 CEO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 CEO가 능력이 출중해야 되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인사이트, 통찰력을 발산해서 조직을 잘 인화를 시켜야 되고 우리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리드와 그걸 비전을 제공하면서 자기가 앞장서서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 CEO 사람 장수와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나, 그 CEO가 꾸준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나, 이런 식의 그거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CEO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봐서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이제 리드를 하고 있고 적절한 곳에서 CEO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꼭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지피지기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을 텐데 자기 자신과 상대를 알면 100점 100승한다는 거죠. 우선 상대는 이제 투자하기 위한 뭐 회사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전에 정말 중요한 건데 자기 자신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투자를 할 때 되게 공격적으로 하느냐 수비적으로 하느냐라는 판단 기준이거든요. 그 공격적일수록 그러니까 수익을 내려면 어쩔 수 없이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리스크를 어떻게 내가 감내할 것인가 손실 인내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채권하고 주식하고 이제 비율에 대한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주식하고 채권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수비적이다. 그럼 채권을 늘리시면 됩니다, 진짜. 채권을 늘리면은 어느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만약에 손실을 감내할 수가 없다.
난 손실에 대해서는 정말 못 참는다. 이러면 솔직히 해서 채권 투자도 하지 말고 이제 은행에 저축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뭐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참 그거는 나중에 뭐 기회 되면 할 수 있는데 그 대신 이제 또 수비적일수록 수익을 낼 때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에서 좀 수익이 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내추럴 로우인데 자연 법칙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적, 수비적 어떻게 할 건가. 그 손실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지. 손실을 났습니다. 어떤 회사를 투자를 했는데 근데 손실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회사가 주가가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회사 주가가.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CEO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탄탄한데 그냥 시장 전체적인 뭐 불황이라든지 다른 시장 트렌드 때문에 떨어진다. 아니면 시장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한다. CEO가 제대로 이제 회사를 운영을 못한다. 이럴 때는 진짜 손절매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주가가 떨어졌다. 그랬을 땐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이건 공부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 회사에 대해. 그 다음 마음 여유. 마음 여유는 뭐냐면 이게 참 레버리지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마음의 여유를 할 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이게 워낙 뭐 가치 때문에 이제 빚 낸 뭐 거기서 이제 레버리지를 통했다 그러면 증권회사를 통한 레버리지였다면 증권회사가 주가가 떨어지면 자기네들이 팔아버리니까 마음 여유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마음 여유가 생기려면 좀 뒤에도 계속 얘기할 텐데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같은 걸 쓰지 말면 마음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손실이 나는지 확인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자기만의 이제 차트가 뭐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되겠죠. 차트라든지 아니면 표를 그리셔서 뭐 CEO가 나쁜 짓을 했다 예를 든 겁니다. CEO가 이제 불법을 저질렀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럼 최악이죠. 그럼 빨리 팔든지 CEO가 능력이 없다 이건 진짜 초고속으로 팔아야 되죠. 내가 실수한 거다. 아니면 시장 트렌드 천시가 바뀌었는데 내가 이걸 끌고 갈 수는 없다. 워렌 버핏이 그냥 항공회사 주식 샀다가 40%, 40% 이상 손실 났는데 그냥 다 던져버리지 않았습니까? 트렌드가 바뀐 거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확 바뀌었을 때에 대한 그 손실 구간, 그게 아닌데, 그냥 CEO도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고, 회사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도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그냥 기다리면 되거든요, 진짜. 이제 이런 식으로, 오히려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공부를 하는, 그 회사에 대해서, 전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다 써봤습니다. 아마존도 써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써봤고 구글도 다 클라우드 다 써봤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너무 좋네. 그리고 구글 건 클라우드가 조금 뭐 개발자스럽긴 한데 인공지능 쪽 클라우드는 너무 좋네. 그리고 아마존은 범용 쪽 제일 저렴하게 제공을 하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재무제표 그래서 공부를 하십시오. 진짜 그 회사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나. 그래서 가능하면 별로 돈 안 들면은 그 회사 제품을 직접 써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좋다. 이거 내가 그랬을 때는 좀 더 확신이 되거든요. 공부가 확신을 통합니다. 그 재무제표라 그러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거 없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 매출액 추이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기본적인 거라도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면 엄청 어렵죠. 근데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볼 줄 모르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EPS와 퍼의 개념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EPS하고 퍼는 진짜 들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퍼하고 EPS를 모르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매출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더 한다면 이제 FCF라고 해서 한국말은 캐시플로우인데 한국말은 또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FCF 캐시플로우 어떻게 그 캐시를 어떻게 돈 수익을 난 걸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캐시플로우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의 재무제표가 요즘은 워낙 좋아서 인터넷에서 다 공개가 되거든요. 한국은 다트인가요? 오픈 다트 뭐 거기서 다 주고 있고 저는 미국은 다 야후 파이낸스 보면 어느 정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원칙 여러분들만의 투자 원칙이나 앞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저는 레버리지는 정말 안 합니다. 레버리지 안 하는 원칙이 있고,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 주가가 제가 산 것보다 당연히 떨어질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손실을 어떻게 감내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원칙, 그래가지고 투자를 지속할 건지, 그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원칙들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절매를 할 건지, 아니면은 좀 고수들이라든지 좀 아시는 분은 철저하게 퀀트 투자를 했다 그러면, 수치를 보고 했다 그러면 손절매를 어떻게 할 거라든지, 그 다음에 철저하게 어느 정도 수익이 보았으면은 그냥 기다리지 않고 빠져나가야 되는지. 투자 원칙이 되게, 이게 주식이 복리라 그래서 되게 좋은데, 상승할 때는 복리니까 정말 좋은데, 반대로 떨어질 때에는 수익, 손실이 확장되거든요,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비대칭성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100원, 1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원 주고 산 종목이 5000원으로 떨어지면은 50%가, 아니 500원이죠. 잘못 말했어요. 500원 떨어지면 5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원금 복구 후 1000원이 되려면 100%가 올라야 되거든요. 이게 중학교 산수인데, 이런 게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투자 원칙. 그래서 이게 그 숫자가 커질수록 계속 커지거든요. 거꾸로 이제 떨어진 거에 대해서 올라갈 때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서 만약에 투자 원칙을 이제 좀 가지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이 꼭 마음속에 그걸 하셔야 됩니다. 이 투자 원칙은 이 1단계, 2단계 맨 위에 쓴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진짜 이거 제가 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죠. 저도 내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셔야 되거든요. 저도 투자 실패한 경험 좀 있습니다. 아직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투자 마이너스 진짜 많이 난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아유, 참, 거기서 많은 걸 배웠죠, 진짜. 실패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투자 실패해서 참, 그때 정말 했죠. 정말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이것도 못 보면서 제대로 저도 투자해서 실패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하면 안 됩니다. 공부도 진짜, 아이고, 했어야 돼. 저거 핑계죠. 아이고, 회사 일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아. 회사 일, 진짜, 회사 일 그때 좀 바쁘긴 바빴어도, 진짜, 아유, 정말 그때 크게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지만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정말 좋은데, 가능하면 실수 안 하시고 천천히 여유를 가지면서 공부하고 재무제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했던 URL은 다소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예, 손자병법 응용 투자 추천드립니다. 진짜 천시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진짜 땅, 지형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진짜 인화, CEO라든지 그 회사의 이제 경쟁력은 사람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잘 하고 있나. CEO가 진짜 엄청난 능력을 가지면서 통찰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뭐 워렌 버핏도 했던 말 또 할 거예요. 워렌 버핏이 CEO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내가 테슬라 투자 안 하는 거는 앨런 머스크 때문입니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하여튼 뭐 보는 사람마다 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데, 하여튼 천시, 지리, 인화를 꼭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지피지기 100점 베스, 자기 자신의 투자 성향을 꼭 미리 파악을 하시고요. 투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투자 공부를 안 하고 하시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투자 공부 나 못하겠다, 그리고 시간 없다, 그러면요 인덱스로 가십시오. 이제 인덱스밖에 답이 없습니다. 인덱스가 길게 보면, 인덱스에서 지난번에 설명한 S&P 500 설명하면서 중요한 걸 댓글 남겨주시니 감사한데 빼먹었는데, 인덱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수가 떨어지니까 막. 그래서 40, 50% 떨어지더라도 이게 10년 동안 배당을 줍니다. 10년 동안 배당을 주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더라도 올라간 거에 대해서 배당을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여기서 뭐 떨어져서 뭐 손실이 나도 한 10년 동안 투자했다 그래도 배당한 액수가 있기 때문에, 배당한 걸로 재투자를 해서 다시 올라간다고 보면, 배당 10년 동안 계산하기 편하게 2% 받으면 20%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40% 떨어졌다 그래도 배당 받은 거니까 20%밖에 안 떨어졌고, 배당 받은 거 다 모아놔서 다시 투자한다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가 없다. 그럼 인덱스로 가죠. 그 외에 개별 종목 투자는 진짜 이거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는데 공부 안 하면서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어느 정도 공부를 조금은 하셔야 돼요. 조금 공부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또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죠. 제가 천재도 아니고 신도 아니어서 틀릴 수도 있고 당연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틀릴 수 있어요. 미래에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 맞춰서 이제 공부라든지 보는 것들도 다 바뀔 수 있는데 그렇지만 기본은 들고 들어가시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경우나 잘못 말씀드린 거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 주시면 수정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또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죠.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